갑자기 가서 한 10개월, 아까 2년이라고 하셨는데 아니고 한 10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침식하면 제가 바로 대학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보고 듣고 느낀 게 참 많고 개인적으로는 뭐 굉장히 큰 영광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있어 보면 아침에 간담회 할 때도 제가 뭐 장관님하고 정책실장님 정도 빼고는 나이가 굉장히 세 번째인데 여기 오니까 완전히 생도 1학년 같아서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이게 주니어라는 생각에 오히려 더 가슴이 뛰고 또 아주 기분 좋은 뭐 그런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그 길병호 교수님 말씀 너무 좋았고요. 사실은 뭐 큰 범위에서 다 하셨어요. 저는 행간을 쭉 봤는데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근데 저는 조금 부연해서 아마 구체적으로 좀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군사 발전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거 좀 벗어도 되겠죠? 비만 섞어지 않아요. 네. 제가 안경에 자꾸 껴서요. 군사 발전 그러면 제가 볼 땐 저희가 정체성 방법론에 대해서 논의는 하지만 뭐 진흥됐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답변 못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길 교수님이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떤 학문이든지 간에 실제적 유용성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경영학이면 뭐 어디 경영학계 뭘 제시하든지 의학이 발전하면 뭐가 됐든지 컴퓨터 공학이 발전하면 뭐 IT가 되든지 됐어야 되는데 제가 국방부에 있어 보면 뭐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 뭐 군구조 뭐 많은 얘기가 있죠. 전자권 전환 문제, 병역 문화, 여군 인력, 뭐 방산 문제 여러 문제가 있는데 어떤 논의하려고 보면 늘 하는 얘기가 전문가가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결국은 국방부 내부 안에 있는 그 공무원들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제가 보면 공무원이 뭐 전문성이 있겠습니까? 계속 거기도 돌아다니는데 또 현역 국장, 뭐 실장도 마찬가지고 거기도 뭐 사단장 마치고 오셔서 그런 거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그 군사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좀 백업을 해야 되는데 많이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길병호 교수님이 그걸 중범위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주제로 세칙으로 좀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면 이런 종류의 세미나가 꽤 있는데요. 국내에서 안보 관련해서. 근데 저는 이제 교육학이고 인사인력이고 병역문화 뭐 이쪽에 주로 많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건데 주로 논의가 외교 안보 통일 분야에 많이 가 있어요. 그래서 국방부 입장에서 보면 저 외교부나 뭐 통일부나 하는 쪽의 이야기들을 너무 국방 분야에서 얘기하고 실제로 국방 정책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뭘 좀 뭐 이렇게 학문적 깊이라기보다는 전문가 그룹을 보려고 하면 없다. 뭐 이런 것 때문에 한편으로는 군사학이라고 하는 것이 좀 세월에 비해서 일천한 것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쓴 글 한번 보시고요. 제가 이걸 가지고 뭐 짧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학교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제가 2014년도에 이제 학교에 왔거든요. 좀 일찍 전역하고 왔는데 그때부터 느꼈던 경험 뭐 이런 걸 생각을 담아서 맨 밑에 이제 각주에 썼는데 일반 대학 군 관련학과의 부상, 위기인가 기회인가 뭐 이런 글을 제가 썼는데 요 글을 중심으로 좀 요약한 게 있습니다. 군사 발전 그러면 전 대학이 중심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대학이. 그 다음에 연구소가 또 있고요. 뭐 있는데 대학의 관점에서 제가 이제 본 거고요. 첫 번째 외국의 사례와 시사점 보면 뭐 소련, 미국, 영국 많이 썼습니다만 제가 이 글 쓰면서 이제 그 인터넷도 많이 봤어요.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 치면 대학교 랭킹이 쫙 나옵니다. 미국만 해도 군사 관련된 학과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많습니다. 전공도 화려합니다. 석사, 박사과 정도. 영국은 뭐 여러분들 킹스 칼리지 아시잖아요. 얼마 전에 국방부 과장 한 분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우연히 그분이 킹스 칼리지에서 석사학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그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거기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제 군사학의 그 메카인데 어떻게 운영되냐 그랬더니 거기는 뭐 정말 다 학문이에요. 그 교수진도 경제학 교수부터 뭐 이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경영학 교수, 뭐 철학 박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그 교수들이 와서 전쟁을 연구하는 것이고, 전쟁을 연구하는 것이 평화를 기원하는 것이고, 뭐 그런 관점에서 아주 국가 차원에서 그 전쟁사, 디파트먼트 워 스타디스 여기에 아주 올인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아마 들었습니다. 그 공무원은 완전 민간인이에요. 민간이 가서 공부를 했는데, 그런 거 보면 제가 이제 그 외국의 사례 시자 좀 맨 밑에 썼는데, 제가 볼 때 해외 사례는 뭐냐면 군사학이 대학 내에서 활성화되는데 학문이라고 하는 점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타 분야 다른 실용적 차원보다는 일단은 학문의 진흥이라는 관점에서 대학에서 일단 불이 붙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는 이제 관점이 그렇고요. 우리나라 사례를 보면 이런 논의가 언제 시작됐냐고 보니까 81년도에 국방대학교에서 최초로 석사과정이 만들어집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일종의 연수과정이었어요. 몇 주짜리 하다가 81년도에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학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처음으로 만들어지면서 그때 보니까 군사학 이론과 교육체계 정립 이런 세미나도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육군사관학교에서 1999년도에 군사학문체계, 교육체계 이런 논의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논의는 군사학문이라고 하는데 초점을 더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2002년도에 한국교육개발원이 이렇게 이제 그때 학점 인정을 했는데, 제가 서울대학교 교육학 박사를 하고 이제 요 교육개발원장님 제 지도 교수님이세요. 그 다음에 이정재 교수님이라는 분이시고, 이분이 시드머니를 내서 이제 군인 인적자원 개발이라는 것을 굉장히 끌고 왔던 것이고, 여하간 이때 시작한 것이 학점 인정이었거든요. 그래서 학점 인정 사업을 하고, 그 다음 해 대전대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군사학과가 오픈이 됐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군사학 학문 진흥 얘기가 나오다가 가면서 약간 변질되는 것을 느껴요. 뭐냐면 그 군사학 학점 주는 것이 일종의 복지 차원으로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공부 못한 부사관들도 교육과정 좀 배운 거를 학점 인정하면 조금 있으면 학사학위를 따고, 그 다음에 6대 나온 사람들도 좀 공부하면 대학하고 연계해서 석사학위를 따고, 그래서 군사학의 학문 진흥보다는 이제 그런 쪽에 관심으로 가고, 또 하나는 뭐냐면 육군본부에서 이제 주도권을 쥐면서 협약 대학이라는 모습을 갖게 되는데, 육군본부의 주된 관심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초빙 교수에 있는 것 같아요. 교육과정이라든지 이 우수한 장교 육성에 대한 관심은 제가 볼 때는 뭐 기울일 여력이 없는지 모르겠고요. 초빙 교수를 육군에서 추천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에 뭐 거의 올인이 됐고, 그거 가지고 소위 말하면 헤게모니를 쥐는 것 같아서 그 군사 학문 진흥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해외 사례하고 우리 사례가 굉장히 달라요. 해외 사례는 군사 학문이라는 데서 출발했다고 보면 우리는 장교 육성 내지는 복지 차원 내지는 제대군인 뭐 취업 지원 차원에서 학과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막 번창하는 것 같아서, 그게 제가 논문의 제목입니다. 그게 기회인가 위기인가? 저는 사실 위기라고 봤습니다. 세 번째, 군 관련학과 위상과 역할인데, 아시겠지만 뭐 군사학과 있죠, 부사관학과 있죠, 국방공무원학과 있습니다, 사이버 국방학과 굉장히 많습니다. 막 산재 있는데 뭐 좋죠. 전 좋다고 봅니다. 나쁜 거 하나 없고요. 첫 번째는 저는 위상과 역할을 어떻게 보냐면 여전히 전 군사학 학문 발전에 요람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대학들에서 여하간 군사학에 관해서 굉장히 집착해서 뭐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군사학 이론을 만들어내고 형성해내야 되고 이런 것인데, 저는 실무 차원의 단순한 지식을 전파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소위 말하면 OBC 때 배워야 할 것을 여기서 한다든지, 대학에서 제식 훈련을 한다든지, 이게 대학에서 볼 때는 굉장히 우스꽝스럽습니다, 이게. 그래서 대학에서 볼 때는 오히려 그 학과의 위상을 굉장히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대학은 대학으로서의, 아까 그 정상학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군사학과라고 하면 그 대학에서 정상학과의 모습을 풍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학문입니다. 제식 동작이 아니고. 그런 이제 문제직이고. 두 번째는 우수장교 양성 교육기관이라고 하는 건데,
저는 대부분 사관학교 따라가기식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저 상명대학교 국가안보학과를 저도 뭐 이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만 학생들에게 항상 그랬어요. 육군사관학교 아주 좋은 학교입니다. 그러나 상명대학교 국가안보학과는 어나더 베스트 스쿨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또 하나의 다른 좋은 추억인데 이걸 모두가 다 일종의 사관학교식의 교육을 따라가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 대학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장교를 육성해야 한다고 한다면 장교를 육성한다고 하면 그런 이제 위상과 역할을 갖고 있는 것이고. 안 들리시나요? 예. 세 번째는 친구나인데 저는 굉장히 정말 좋은 기회라고 봐요. 이렇게 많은 학과들이 대학에서 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이건. 정말 너무 좋은 기회라고 봐요. 여기에서 저는 대학생들 안보 토론회 활발하게 하고 병영 체험하고 국내 안보 현장 탐방하고 여기에 대학생들이 학생회장들이 오고 이러면 저는 친구나의 전진기지는 이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요즘은 뭐 그런 거 없겠습니다만 뭐 일부 시작하는 대학 이런 데는 오히려 학과가 친구나라기보다는 오히려 군의 어떤 뭐 유산이라고 할까요? 뭐 하여튼 기피의 대상 뭐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를 가끔 들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가감없이 한번 드리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관련 학과가 효자 학과죠. 저는 그래서 우리가 친구나의 기지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면 군사학 발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건데 첫 번째로 대학에서 한 다음에 교육과정 운영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교육학인데 교육행정에서도 일종의 교육행정론 책을 만든다든지 교육정책론 책을 만들 때 교육과정 어떻게 만들 것인지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하거든요. 근데 대학에서 뭐 리더십이 됐든 뭐가 됐든 안보론이 됐든 마땅한 교재가 없어요. 보면 늘 없습니다. 그러면 교수님들은 각자 자기 수준에 맞춰서 유인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요. 그것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 저는 그렇게 해서는 집단지성 발휘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말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내가 알아서 할게 이 정도 수준을 넘어서 국가안보론이 됐든 뭐 교재 개발이 됐든 뭐 이런 그 활동들을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교수진 수준과 역량인데 정말 그 제대군인 취업 차원에서 오는 것도 전 뭐 좋다고 봅니다. 뭐 좋다고 보는데 될 수 있으면 학문적인 역량 뭐 이런 게 중요시한 거죠. 예전에 이 문제 가지고 제가 육군본부 시대 정작부장하고 토의를 정작부장 얘기가 이렇습니다. 대학에서 학과 이런 교수들은 무슨 뭐 대령이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대위나 소령 정도 이렇게 정신자세 똑바른 대위나 소령이 대학교 가면 잘할 수 있다는 건데 이런 인식의 차이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협의체 구성인데 이런 군 관련 학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학과들이 학문 공동체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어제인가 한국연구재단에서 뭐 심사를 맡아달라고 해서 들어가서 봤더니 어느 모 대학에서 군사학과에 있는 대학에서 등재지를 이제 하려고 학술지 지원 사업을 신청했더라고요. 제가 주심사위원이라서 그 기술을 아주 그냥 잘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등재지 사업 그것도 얘기를 해서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그렇죠. 끝내라는 사인이죠. 우리 오늘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한국 군사지 후보 등재지도 있어요. 등재지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관심사항으로 제가 학술지 지원사 제가 뭐라고 썼냐면 학술지 너무나 중요하죠. 정말 중요하죠. 학술지가 돼야 석사 박사 학생들이 글을 써낼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병영문화가 됐든 뭐 군의 뭐 예를 들면 성정체성의 문제가 됐든 어떤 분야든지 간에 공부한 사람들이 글을 써내는 것이 있어야 그것이 뭐 군사학의 정체성 방법 뭐 이런 논의를 떠나서 저는 전문가를 육성하고 뭐 그런 툴을 갖고 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잘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몇 가지 흠결이 좀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그러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얼마 전에도 이제 이메일 받아보니까 저런 게 있어요. 교육학회 이런 거 굉장히 큽니다. 교육행정학회 굉장히 크고요. 거기 사무총장이 글을 막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그 교육행정학 관련해서 박사학위 딴 사람들 전부 파악합니다. 몇 명 누락이 됐나 봐요. 그러니까 파악한다고 하면서 각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이 잘 파악하셔서 이름 뭐 전공 분야 전부 써서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고 저는 막 감동을 받았는데 저는 이제 이 군사문제 연구원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고요. 처음 와서 그런데 이 연구원에서라도 그런 역할을 좀 하셔서 어느 대학이 있든지 간에 군 관련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 그 사람이 무슨 논문을 썼고 누구고 뭐 이런 것을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으면 뭐 할 때 쭉 메일 보내서 분과별로 한다든지 오면 이 자체가 얼마나 재밌습니까? 좀 축제의 장이 되고 공부하고 그것이 실용적 유용성도 있는 그런 차원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